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이라고 해요. 올해 68살이에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깊게 파인 주름, 가늘어진 머리카락, 힘없이 처진 어깨.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문 밖에서 큰딸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살게 될 그린힐스 실버타운으로 가는 날이거든요. 고급 실버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월 입주비만 4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지영아. 대답은 했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산 이 아파트.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 이 공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982년 사진, 결혼식 날의 남편 성민 씨는 29, 저는 25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1985년 사진, 큰딸 지영이를 안고 찍은 사진. 남편의 손은 제 어깨 위에 있었어요. 1988년 사진,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난 해. 네 식구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웃고 있었어요. 1990년 사진,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아들을 얻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집 안 사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43년을 함께한 남편.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처음 석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산책을 해도 모든 게 의미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요. 큰딸 지영이는 일주일에 2~3번, 둘째 딸 수진이는 주말마다, 막내인 민수는 한 달에 1번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점점 벌어졌어요. 지영이는 2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수진이는 시댁과의 관계가 어려워 자기 문제로 힘들어했고, 민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바빴어요. 이해했어요. 다들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별개였어요. 밤마다 혼자 텅 빈 집에서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어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세 남매가 다 모였더라고요. 명절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제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결국 큰딸 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도 엄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슨 소리야? 난 괜찮은데.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유명한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희들 엄마를 버리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이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호텔처럼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수진이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양시설이든 실버타운이든 그건 결국 같은 말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요. 짐이 되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거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 말이 맞긴 했어요. 요즘 제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아프고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저희 셋이서 나눠서 낼 거예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부하면 불효자식 만드는 거고 받아들이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였어요. 알았어. 한번 가보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1년 전이었어요. 처음 그린힐스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나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하얀 외관의 7층 건물, 잘 가꿔진 정원, 분수까지 있었어요. 로비는 5성급 호텔 같았고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 원장 김수연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말투도 부드럽고 미소도 친절했어요. 시설 투어를 했어요. 깨끗한 1인실, 최신식 의료 장비,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식당, 카페, 도서관, 미술실, 음악실.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요가, 수채화, 서예, 합창단, 독서 모임. 정말 다양하죠? 지영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매주 전문 의료진의 건강 체크가 있고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입주민분들과도 인사 나누실까요? 원장 선생님의 안내로 휴게실에 갔어요. 몇 분의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최영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저는 오정이에요.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여기 정말 좋아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죠? 지영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좋네. 그렇게 저는 입주를 결정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 되돌릴 수 없었어요. 입주일은 한 달 뒤로 정해졌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집을 정리했어요. 40년치의 추억을 상자에 담았어요. 남편의 옷, 아이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 우리 부부의 사진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왔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오늘 입주 날짜잖아요. 지영이가 다시 재촉했어요. 응, 알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들, 베란다. 모든 공간에 우리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곧 갈게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지영이가 운전을 했고 수진이가 조수석에, 민수가 뒷좌석에 저와 함께 앉았어요.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어요. 뒤돌아보니 우리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차는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약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거리들,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차가 멈췄어요. 눈앞에 그린힐스가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머무는 곳일 뿐이에요. 짐을 옮기는 동안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모두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죠. 305호가 어머님 방입니다.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안내했어요. 방에 들어섰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하지만 차가웠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침대 옆에 비상벨 있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누르면 돼요. 지영이가 설명했어요. 창문 여기 이렇게 열리고요. 커튼은 자동이에요.
수진이가 시범을 보였어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각자 할 일이 있다면서요. 엄마,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응, 그래. 너희들 일 열심히 해.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바다처럼 깊고 어두웠어요. 이제 시작이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입주민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와 주세요. 친절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식당으로 가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간히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지만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모두 자기 갈 길만 가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약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쪽 빈 테이블에 앉으시면 돼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혼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가끔 둘이서 앉은 분들도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집에서 먹던 밥이 그립네. 음식은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넘어가질 않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그랬어요. 첫 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6시 기상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기계음처럼 들렸어요. 따뜻함이 없었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TV를 봤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식당으로 갔어요.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잠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이번 주 화요일 처음으로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이민아예요. 오늘은 기초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강사는 젊고 활기찼어요. 25쯤 돼 보였어요. 자, 천천히 팔을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따라했어요. 몸이 뻐근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굳었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나아져요. 고마워요. 영자 할머니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정희 씨, 목요일에 서예 수업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같이 가볼래요? 그럴까요? 이렇게 조금씩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했고 필요한 것을 물어봤고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그런데 2주째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방 청소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청소는 다음 날에야 이루어졌어요. 간호사님, 혈압약 시간인데요. 아, 죄송해요. 지금 바빠서요.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1시간이 지나서야 약을 받았어요. 식사에 생선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재고가 없어서요. 설명도 제대로 없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3주째.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 요즘 직원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죠?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영자 할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간호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아, 진짜 짜증나. 305호 할머니가 또 벨 눌렀대. 305호? 새로운 오정희 어르신?
응. 맨날 뭐만 하면 벨 누르고. 우리가 뭐 하인이야? 그러게. 돈 내는 만큼만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3개월만 지나면 다들 조용해져. 걱정 마. 그러게. 처음엔 다 까다롭다가 나중엔 포기하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5호. 그게 제 방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3개월만 지나면 조용해진다고. 포기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서러웠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곳인데, 우리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식당에 갔는데 음식 양이 확 줄어 있었어요. 저기요, 반찬이 이것뿐인가요? 네, 오늘 메뉴가 그래요. 직원의 대답은 무뚝뚝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엔 반찬이 5가지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요즘 계속 줄고 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답했어요. 점심시간 영자 할머니가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혜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이상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느꼈어요. 어제 직원들 대화도 엿들었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저도 의심은 했지만 확실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더 지켜봐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날 오후 우리는 몇몇 어르신들과 은밀히 만났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서요. 총 6명이 모였어요. 저와 영자 할머니,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 이순옥 할머니, 박동진 할아버지, 장미숙 할머니.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혹시 직원들이 듣지 않게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모인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직원들 태도도 변하고.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옥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파서 간호사를 불렀는데 30분이 지나서야 왔어요. 동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식사질도 엉망이에요. 반찬은 줄고 맛도 없어졌어요. 미숙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각자의 경험을 나눴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이라고요. 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순옥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기록해요. 모든 걸 다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철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큰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지영이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아, 여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직원들 태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엄마, 그냥 적응 기간이에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영이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아니야, 정말 이상하다고. 엄마, 저 지금 애들 숙제 봐줘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한동안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딸아이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냥 노인네 투정으로 생각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였어요. 급히 나가봤더니 410호에 사시는 정숙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요. 한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간호사실도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4시간 상주한다며?
영자 할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결국 입주민 중 한 분이 본인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정숙 할머니는 축 늘어진 채로 복도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의료 지식도 없고 응급처치를 할 줄도 몰랐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쯤 드디어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었어서. 변명이었어요. 화장실에 15분씩이나 있을 리 없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심근경색이었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입주민 전체 회의가 소집됐어요. 원장 김수연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24시간 의료 상주가 약속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따졌어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잠시요? 15분 이상이었는데요. 동진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정하세요, 어르신. 흥분하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원장의 말투에 위협이 묻어 있었어요. 회의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끝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6명은 다시 모였어요. 이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다고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에요. 계약 위반이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법에 대해 잘 아셨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증거를 확보하고 가족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해요.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필요하면 집단으로 항의해야 해요. 아니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요. 계약 해지요? 위약금이 엄청날 텐데. 미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 침묵했어요.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일단 일주일만 더 지켜봐요. 그동안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 모으고 가족들 설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요. 영자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흘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이라 면회 오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로비가 북적였죠. 저는 수진이가 온다고 해서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린힐스 실버타운, 입주민 학대 의혹. 전 직원 폭로.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린힐스의 전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입주 초기에만 서비스를 잘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태만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한다는 것도 폭로됐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다 사실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어. 지영이한테. 근데 안 믿더라.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한테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민수 오빠한테도요. 엄마,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간다고? 어디로?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봐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였어요. 거기 계신 분들 잠시만요. 원장 김수연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기사 보셨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 직원의 악의적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수진이가 따졌어요. 따님 되시나요? 입주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환자가 쓰러져도 30분씩 방치하는 게 최선인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입주민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원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어요. 방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방해래요? 우리 엄마 여기서 당장 나갈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따님, 계약 조항 확인하셨나요?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입주비의 30%입니다. 오정희 어르신의 경우 약 3,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600만 원.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저는 이만. 원장은 차갑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엄마, 3,600만 원이면. 수진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아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수진이네 형편이 어떤지도 알아요. 괜찮아. 그냥 여기 있을게. 엄마, 진짜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영자 할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정희 씨, 기사 봤어요? 응. 나도 딸아이가 왔었어요.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약금 얘기 듣고는 영자 할머니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꼼짝없이 여기 갇힌 거네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돈의 함정이에요.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함정이라. 맞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고급스러운 시설로 유혹하고 비싼 입주비를 받고 초반에만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엔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거요. 나가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몰래 다가가 봤어요.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단속하라고 해. 불평을 많이 하는 노인들은 따로 리스트 작성하고. 원장의 목소리였어요. 305 오정희, 212호 최영자. 이 두 명이 제일 말이 많아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럼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약 처방도 조정하고. 약 처방이요? 응. 진정제 좀 더 추가하면 조용해질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약에 약하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정제를 추가한다고요? 우리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 의사 처방전 있으면 돼. 우리 담당 의사 얼마나 협조적인데. 걱정 마.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급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정제, 약물.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입주한 지 몇 달 지난 어르신들은 그렇게 조용한지, 왜 항상 졸린 표정인지, 왜 의욕이 없어 보이는지. 약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약을 받았어요. 혈압약이에요. 드세요. 간호사가 건넸어요. 평소보다 알약 개수가 하나 더 많았어요. 이거 뭐예요? 평소랑 다른데요. 아, 그거요? 비타민이에요. 건강에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었으니까요. 저 비타민 안 먹어도 되는데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약을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싫어요. 제가 손을 뿌리쳤어요. 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 그 약 안 먹을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세요? 그냥 비타민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다 들었어요. 진정제 넣는다고 했잖아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르신, 그게 다른 분들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를 뛰어갔어요. 영자 할머니 방으로요.
영자씨, 영자씨.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영자 할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영자씨, 괜찮아요? 정혜씨, 무슨 일이에요? 나 좀 졸려서. 영자 할머니의 말이 어눌했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약 먹었어요? 응. 방금 먹었어. 이미 늦었어요. 영자씨,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진정제예요. 진정제. 영자 할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얼른 붙잡았어요. 정혜씨. 나. 이상해. 영자 할머니가 쓰러질 듯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영자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약 먹지 마세요. 그 약에 진정제가 들어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저분 좀 진정시켜드려요. 네. 2명의 남자 직원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놓으세요. 저 멀쩡해요.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우리한테 약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니, 귀 기울일 수 없었어요. 이미 다들 약을 먹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끌려갔어요. 1층 의무실로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주사 한 대 놓아드릴게요. 싫어요. 나한테 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팔에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안 돼. 시야가 흐려졌어요.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원장 김수연의 차가운 미소였어요.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 밖으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머리가 띵했어요. 몸이 무겁고 나른했어요. 내가 얼마나 잠든 거지? 침대 옆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아침 9시쯤에 끌려갔으니까 14시간이나 잠든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간히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자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영자씨. 대답이 없었어요.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영자씨, 일어나요. 어깨를 흔들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신음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약 효과가 아직 남아있나 봐. 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라도 뭔가를 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사무실 쪽으로 갔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어요. 입주자 명단, 계약서 사본, 회계장부. 그리고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약물 처방 내역. 파일을 열었어요. 입주자별로 처방된 약물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을 찾았어요. 오정혜 68세. 혈압약 아모디핀 OMG. 비타민 종합 비타민. 디아제팜 EMG 진정제 입주 1개월 후 추가. 졸피뎀 OMG 수면제 입주 2개월 후 추가. 다른 입주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영자 65세. 디아제팜 OMG 입주 1개월 후 추가. 졸피뎀 10mg 입주 1개월 후 추가. 김철수 72세. 디아제팜 OMG 입주 2개월 후 추가. 모두에게 진정제와 수면제를 투여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메모였어요. 입주 초기에는 서비스 집중 1개월 후부터 약물 투여 시작, 불만 제기 시 용량 증가. 목표 수능적인 환자 만들기. 손이 떨렸어요.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 거예요. 통제하고 조종할 대상으로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 핸드폰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방에 두고 왔어요. 대신 서류를 몇 장 접어서 옷 속에 숨겼어요.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숨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였어요. 정혜 씨? 할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나도 약 안 먹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철수 할아버지는 원래 의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법조인 출신이라 그런지 항상 조심스러웠죠. 저도요. 그리고 증거 찾았어요. 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환자 동의 없이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다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지만 다들 약을 먹은 상태잖아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중요해. 약 먹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해. 철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혜 씨, 우리가 해야 해. 안 그러면 다들 저렇게 약에 취해 살다가 끝나는 거야. 알아요. 할게요.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약 배급 시간 전에 최대한 많은 입주민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으니까요. 새벽 5시 알람을 맞춰놨어요. 정확히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복도로 나갔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이미 나와 계셨어요. 준비됐어? 네. 우리는 각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처음엔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왔어요. 이 시간에 뭐야? 좀 더 자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 먹지 마세요. 그 약에 진정제가 들어있어요. 제발 들어만 보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예요. 하나둘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30분 만에 15명 정도를 모을 수 있었어요. 복도 끝 휴게실에 모였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동진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약물 처방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투여되고 있는 약 목록이에요. 보세요, 여기 진정제, 수면제. 우리 모르게 먹이고 있어요. 순간 소란이 일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소리. 제시도. 김. 계속.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졸린 거였어요. 왜 의욕이 없는지,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는지. 순옥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맞아요. 저도 요즘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미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일단 오늘부터 약을 먹지 마세요. 특히 평소에 먹던 것 외에 추가된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철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먹으라고 할 텐데. 거부하세요. 우리한테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또 주사를 놓지 않을까요? 어제 정혜 씨처럼. 순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어제 강제로 주사를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결해야 해요. 혼자서는 막을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외부에 알려야 해요. 가족들한테, 언론에, 경찰에. 철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다들 방에 있고 외부 전화는 1층 로비에 있잖아요. 감시받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할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영자 할머니였어요. 영자 씨, 일어났어요? 응. 힘들게 일어났어.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지만 참을 수 있어.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제 딸이 변호사예요. 연락하면 바로 올 거예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아는 기자도 있어요.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영자 할머니가 로비 전화로 딸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의심받지 않게요.
오전 6시 30분. 영자 할머니가 1층으로 내려갔어요. 저와 철수 할아버지가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영자 할머니가 공중전화 앞에 섰어요.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며 물었어요. 어르신, 이른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아, 딸한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하시죠.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어르신, 규칙이에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막아섰어요. 안 돼. 저는 급히 다가갔어요.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복도 반대편에서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갔어요. 그 사이 영자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지금 당장 와야 해. 그린힐스에 큰 문제가 있어. 경찰하고 같이 와. 응급 상황이야. 짧고 긴박한 통화였어요. 전화를 끊고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이었어요. 간호사가 돌아왔어요. 어디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얼른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오전 7시. 약 배급 시간이었어요. 간호사들이 각 방을 돌며 약을 나눠줬어요. 정혜 씨, 약 드세요. 간호사가 쟁반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안 먹을래요. 네. 왜요? 안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요. 어르신, 약은 꼭 드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투가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간호사가 화를 내려는 순간 옆방 순옥 할머니도 나왔어요. 저도 안 먹을래요. 저도요. 저도 오늘은 패스할게요. 하나둘씩 입주민들이 나와 약 복용을 거부했어요. 간호사들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처방인데. 처방이요? 우리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철수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약 성분 목록 공개해주세요. 우리한테 뭘 먹이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모르면 어떡해요? 점점 더 많은 입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약을 안 먹겠다고 하네요. 왜요? 진정제가 들어있대요. 소문이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원장님, 상황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 김수연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동이에요, 여러분? 원장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진정제를 먹이고 있죠? 철수 할아버지가 따졌어요. 진정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만 드리고 있어요. 그럼 약 성분 공개해보세요. 그건 의료정보라서. 숨길 게 없으면 공개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긴장감이 흘렀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리를 찾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과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엄마. 영자 할머니의 딸 최수진 변호사였어요.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신고요? 입주민 학대 및 불법 약물 투여 신고 건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법원 명령입니다. 모든 입주민의 의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경찰이 사무실로 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해냈어, 정희야. 우리가 해냈어요, 영자씨.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경찰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그 사이 우리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 복용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먹게 된 거예요.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이미 약물 중독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혜 씨, 검사 결과 어땠어요? 진정제 성분 나왔대요. 영자 씨는요? 나도. 게다가 간 수치도 안 좋대요. 약 때문인가 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조금만 늦었어도.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며칠 후 큰 뉴스가 터졌어요. 고급 요양시설 그린힐스, 입주민에게 무단 약물 투여. 검찰 수사 착수. 노인 학대의 새로운 형태. 약물로 통제하는 요양시설의 민낯. 우리는 돈벌이 수단이었다. 그린힐스 피해자 증언.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원장 김수현과 담당 의사는 구속됐어요. 간호사장을 포함한 주요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린힐스는 전국에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총 피해자는 200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뉴스를 보며 순옥 할머니가 울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전국에. 맞아요.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계약 해지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진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나갈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시설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겁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일주일 후 시설 측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입주비 전액 환불, 의료비 지원.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사과문도 함께. 사과요? 진심 없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결국 우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사 날이 정해졌어요. 한 달 후였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너희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냥 노인네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워둘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 거야. 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게 자유롭기도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제 결정이었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외로울 거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통제받고 관리당하는 살보다는 훨씬 나아요. 대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 그리고 엄마 힘들 때 도와줘. 당연하죠, 엄마.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영자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차를 마셨어요. 내일이면 각자 집으로 가는구나. 그러게요. 이상하죠?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복잡해요. 나도 그래. 나쁜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 여기서 좋은 친구도 만났고.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야. 저도요, 영자 씨.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보자. 응? 당연하지. 우리 이제 진짜 친구잖아.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왔어요. 많지 않은 짐을 실었어요. 올 때보다 더 적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응. 마지막으로 3층 복도를 둘러봤어요. 305호. 석 달 동안 제가 살았던 방. 나쁜 기억이 많았지만 깨달음도 얻은 곳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정희 씨. 영자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떠나기 전에 이거.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우정의 팔찌야. 나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 영자 할머니가 본인 손목에 팔찌를 보여줬어요. 영자 씨.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 우리 또 만날 거잖아. 그럼요. 꼭이요. 우리는 꼭 안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다른 입주민들도 나와 있었어요. 정희 씨, 건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만나요.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석 달 전 처음 왔을 때는 냉랭했던 이곳이 지금은 따뜻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같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일 거예요. 건물을 나섰어요.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엄마 가요. 차에 올랐어요. 뒤돌아보니 그린힐스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을 살았던 제 집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 살짝 눅눅한 공기, 그리고 집만의 특유한 냄새. 엄마, 저희가 청소해뒀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거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냉기가 느껴졌어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쓸쓸함이었죠.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아이들은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갔어요. 결국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 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약 없이 자는 잠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아, 식사 시간 놓쳤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여긴 그린힐스가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급할 것도 없었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를 했어요. 그린힐스에서 배운 거였어요. 점심은 혼자 해 먹었어요. 간단하게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걷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희 씨, 영자 씨, 여기 왜? 나도 산책하러 왔지.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알고 보니 영자 할머니 집이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까? 좋아요. 우리는 공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심심하긴 한데 자유로워서 좋아. 너는? 나도 비슷해. 딸이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데 사양했어. 나도. 아이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편해. 우리는 웃었어요. 근데 정혜 씨, 우리 뭔가 해볼까? 뭐? 우리 경험을 나누는 거. 다른 노인분들한테.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슨 말이야? 강연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우리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좋은데? 어떻게 시작하지? 일단 복지관에 연락해보자. 수진이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 달 후 첫 강연이 열렸어요. 지역 복지관에서였어요. 약 5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떨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작하니 술술 나왔어요. 그린힐스에서의 경험, 겪었던 일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운이 좋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 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구나. 그날 이후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다른 복지관, 경로당,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바빠졌어요.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물론 수락했어요.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됐어요. 제 일상, 강연 모습,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힐스를 다시 찾았어요.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으세요? PD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폐쇄 명령이 내려진 후 아무도 없었죠. 로비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여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죠. 카메라가 저를 따라왔어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방이었던 305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었어요. 이 방에서 많은 밤을 울며 보냈어요. 외롭고 무섭고 절망적이었죠. 창가로 갔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용기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고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곳은 제게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제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 다큐멘터리는 석 달 후에 방영됐어요. 68 다시 시작하다 마이너스 그린힐스 생존자의 이야기.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SNS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국회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법이 발의됐어요.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고 투명성이 높아졌어요.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신설됐어요. 정혜 씨, 우리가 해냈어. 영자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진짜 법이 바뀌었대. 믿기지 않아. 우리는 꼭 안았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1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노인 인권 운동가로 불렸어요. 우스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은빛 목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노인 인권 보호와 요양시설 개선을 위한 비영리 단체였어요. 회원은 200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그린힐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우리는 매달 모임을 가졌어요. 이번 달에는 전국 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이사장을 맡았어요. 법률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총 조사 대상 2,000개 시설 중 32%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순옥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직접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은빈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입주민분들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곳이 많았어요.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론과 협력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때로는 시위도 했어요. 노인도 사람이다. 존엄하게 살 권리.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다. 피켓을 들고 시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68배 나이에 시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부 정책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다니.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긴장했어요. 큰 회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공무원들이었어요. 오정혜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현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의 부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예를 들어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파트타임인 경우가 많아요. 확인 절차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불시 점검이 필요해요. 그리고 입주민들의 익명신고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요양시설 불시 점검 의무화, 입주민 권리장전 개시 의무화, 익명신고 센터 운영.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해 겨울 큰 행사가 열렸어요. 제1회 노인인권 포럼이었어요. 전국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대 위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관객석을 보니 영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용기가 났어요. 저는 1년 전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약물로 통제당하고 존엄성을 빼앗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멈췄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자주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머리도 더 휘어졌고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생기가 돌았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아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처음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네요.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2년이 흘렀어요. 제 나이 70이 됐어요. 은빈 목소리는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됐어요. 회원이 1000명을 넘었고 지부가 6개나 생겼어요. 우리의 활동으로 13개의 문제시설이 폐쇄됐어요. 4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겼어요. 법도 계속 개선됐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정혜 씨, 이거 봐. 영자 할머니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광주 요양시설, 또다시 입주민 학대 의혹. 또 한숨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영자 할머니도 지친 표정이었어요. 영자 씨, 괜찮아? 응. 그냥 가끔 힘들 때가 있어.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꾸고 있는 건지.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그렇긴 하지. 그리고 봐. 우리 덕분에 구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계속해야지 뭐. 우리는 광주로 내려갔어요. 문제의 시설을 방문했어요. 저희는 은빈 목소리입니다. 입주민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 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법적으로 우리에게 방문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시설 측이 문을 열었어요. 입주민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직원들 좀 나가주시겠어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직원들이 마지못해 나갔어요. 그제야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음식이 너무 적어요. 배가 고파요. 밤에 아파도 간호사가 안 와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둘씩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예상했던 거였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증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어요. 일주일 후 그 시설도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또 해냈네.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응.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걸까? 글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맞아요. 우리의 활동은 사후 조치였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는 거였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영자 씨, 우리 학교를 만들자. 학교? 응. 요양시설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노인 인권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오, 좋은데? 우리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은빛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요양시설 직원 예비 요양보호사,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커리큘럼을 짰어요. 노인 심리학, 노인 인권의 이해, 요양시설 윤리, 의사소통 기법,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섭외했어요.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같은 경험자들. 장소는 지역 대학교에서 빌렸어요. 첫 강좌는 석 달 후에 열렸어요.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개강식 날 제가 환영사를 했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특별합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거니까요.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돌봄 제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노인은 언젠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저도 강사로 참여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린힐스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일이 많고 힘들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질문 있어요. 응, 말해봐요. 현장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기, 이름을 불러주기, 짧게라도 대화 나누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좋은 요양보호사가 돼요. 꼭 그럴게요. 그 학생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상이 조금씩 바뀔 거야. 희망이 보였어요. 은빛 아카데미는 성공적이었어요. 첫 기수가 졸업하고 곧 두 번째 기수가 시작됐어요. 졸업생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배운 거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일을 다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웠어요.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확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경미한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약을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피하시고요. 알아요. 제가 너무 무리했다는 거. 70살 나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했으니까요. 아이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활동도 줄이고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케어해드릴게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진짜 괜찮아. 약 먹으면서 조심할게. 아이들을 설득했어요. 영자 할머니도 걱정했어요. 정혜 씨, 이제 좀 쉬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영자 씨, 난 쉬고 싶지 않아. 왜? 쉬면 끝날 것 같아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멈추는 순간 제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정혜 씨, 영자 씨, 난 그린힐스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어. 그 삶을 끝까지 살고 싶어.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응. 약속할게. 저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땀만 조금 줄였어요. 주에 사흘만 일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쉬면서 관리하기로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대장이 왔어요. 국무총리 표창. 믿기지 않았어요. 노인 인권 향상과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 정부에서 표창을 준다는 거였어요. 영자 씨. 영자 씨도 받았어? 전화를 걸었어요. 응. 방금 받았어. 믿어져? 전혀.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시상식은 한 달 후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그날 정장을 입었어요. 손주 지아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네. 완전 멋진 할머니예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갔어요. 지영이, 수진이, 민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청와대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오정희, 최영자 씨,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국무총리님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두 분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권이 한 걸음 나아간 건 두 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표창장을 받아들고 관객석을 봤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아내, 이렇게 됐어요. 남편이 그리웠어요. 시상식 후 리셉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표창장을 벽에 걸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사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요구했을 뿐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요. 하지만 그게 특별하다고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게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희망도 보였어요. 조금씩 천천히 세상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71살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했어요. 약을 여러 가지 먹어야 했고 자주 피곤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은빛 목소리는 이제 사단법인이 됐어요. 정부 지원도 받게 됐고요. 전임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할머니, 이제 저희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젊은 직원들이 말했어요. 아직 아니야. 조금 더 할 거야. 고집을 부렸어요.
어느 날 영자 할머니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혜 씨,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 71잖아. 그래. 71. 이제 정말 노인이야. 웃음이 나왔어요. 우린 진작에 노인이었어. 맞아. 근데 이제야 실감이 나. 영자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정혜 씨, 우리 잘한 거 맞지? 뭐가? 그린힐스에서 나온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당연하지. 우리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혜 씨, 우리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글쎄. 올해는 못할 거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생각해봤어요. 책을 쓰고 싶어. 책? 응. 우리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고 싶어. 좋은데? 나도 도울게. 그렇게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영자 할머니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기억나? 처음 그린힐스에 들어갔을 때. 응.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 하지만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하나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아팠던 순간들, 분노했던 순간들, 그리고 용기를 냈던 순간들. 책 제목은 70살 탈출 그리고 시작으로 정했어요. 1년이 걸렸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썼어요. 젊은 작가 한 분이 도와줬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다듬어줬죠. 할머니들 이 이야기. 정말 대단해요. 꼭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 원고가 완성됐어요. 출판사에 보냈어요. 일주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간하고 싶습니다. 이건 꼭 세상에 나와야 할 이야기예요. 책은 그해 가을에 나왔어요. 70살 탈출 그리고 시작 마이너스 그린힐스 생존자의 기록. 서점에 진열된 우리 책을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영자 씨, 우리가 책을 냈어. 진짜로. 믿기지 않아. 책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어요. 첫 주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어요. 할머니들 책 읽고 울었어요.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노인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서평들이 쏟아졌어요.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이 왔어요. 할머니들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겠어요?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어요. 70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죠? 진행자가 물었어요. 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살아남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혼자만 살아남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함께 살아남아야죠. 방송 후 저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요양시설에서 일하는데 할머니처럼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 저도 나이가 드는 게 두렵지 않게 됐어요. 하나하나 답장을 썼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됐어요. 강연 중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시야가 흐려졌어요. 할머니.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정혜 씨. 영자 할머니도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엄마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쉬셔야 한대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오정혜님, 지금 상태로는 활동을 계속하시기 어렵습니다. 심장도 약해졌고 뇌혈관도 좋지 않습니다.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알아요. 제 몸 상태를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활동을 멈추고 건강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말을 잇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활동을 줄이겠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사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제 멈춰야 하는 걸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정혜 씨,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영자 할머니는 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영자 씨, 난 아직 할 일이 많아.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정혜 씨,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충분히 했어. 정말로. 하지만, 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단체도 있고 법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줘도 돼. 우리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들이 키울 거야. 영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정혜 씨. 응. 우리도 쉴 권리가 있어. 평생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눈물이 났어요. 영자 씨.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퇴원 후 결정을 내렸어요. 은빈 목소리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대신 명예 고문으로 남기로 했어요. 할머니,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아쉬워했어요. 그만두는 게 아니야. 너희한테 넘겨주는 거지. 하지만 너희가 더 잘할 수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제 자리를 이어받은 건 김수진 변호사였어요. 영자 할머니의 딸이었죠. 어머니, 정희 할머니 잘 이어받겠습니다. 수진아, 부탁해. 세대 교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73이에요. 활동은 줄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어요. 가끔 강연 요청이 오면 갔어요. 몸 상태가 괜찮을 때만요. 은빛 아카데미에서 특강도 했어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냈어요. 처음엔 무료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요. 손녀 지아가 칭찬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요. 서툴지만 즐거웠어요. 영자 할머니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정혜 씨, 행복해?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응. 너는? 나도. 이렇게 평온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우리는 웃었어요. 그치? 싸우고 뛰어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이 보여. 맞아요. 여유가 생기니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침의 햇살, 나무의 잎사귀,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이런 게 행복이구나. 크고 특별한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옛 그린힐스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철거가 진행 중이었어요. 저기, 우리가 있었던 곳이네. 차를 세우고 잠시 바라봤어요. 벽돌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지고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끝이네. 끝이자 시작이지. 저기 뭐가 들어선대? 노인복지관이래. 제대로 된. 그럼 됐네. 나쁜 기억 위에 좋은 곳이 생기는 거잖아. 우리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젊은 알바생이 있었어요. 어르신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야. 네, 천천히 보세요. 친절했어요. 예의 바르고요. 계산할 때 그 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맞으세요? 응. 나를? 네. 노인 인권 운동하시는 분. 책도 쓰셨죠? 아, 맞아.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 할머니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저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할머니 책 읽고 자주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 그거 잘했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오며 웃음이 났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구나.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잘 살았을까? 완벽하진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우리 애들 키우며 행복했고 손주들 보며 행복했어.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은 나를 위해 살았어. 나답게 살았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워, 여보. 좋은 인생이었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는 알아요. 3년 후, 76이 됐어요. 여전히 건강하진 않았지만 살아있었어요. 은빛 목소리는 이제 전국 12개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됐어요. 요양시설 평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요. 노인인권보호법이 제정됐어요. 우리가 시작한 운동의 결실이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린힐스 사건 이후 요양시설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두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민망하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어요. 영자 할머니와 함께 TV를 봤어요. 우리가 한 거 맞아? 맞아. 우리가 했어. 믿기지 않아.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공원을 산책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젊은 부부가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정희 씨, 우리 잘 살았지? 응. 잘 살았어. 후회 없어. 후회? 하나도 없어. 너는? 나도. 특히 그린힐스에서 나온 거 후회 안 해. 나도.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노을 같구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것. 영자 씨. 응. 우리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바보야. 당연하지. 우리는 웃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지만 어둡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처럼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긴 이야기였죠? 저는 68배 지옥을 경험했고, 거기서 탈출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76인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화는 가능해요. 그 변화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 그걸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빛날 권리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